고위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요,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보안점검 수용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지금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통보를 받고도 사실상 방치했다, 그런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총리님, 참 그런데요, 미래통합당 당대표도 하시고 또 그래서 뭐 대표님이라고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리님이라고 하는 게 결례는 참 어긋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부르는 게 가장 좋으세요? 예? 편한 대로 하시는 게 괜찮고요. 예. 익숙한 거는 뭐 총리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하여튼 부르시기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총리라고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서 총리를 하실 때 저도 세종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름도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총리님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의 선관위 수사 좀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셨습니까? 선관위뿐만 아니라 제가 세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예. 선관위의 불법에 대해서 수사하고 첫째, 둘째는 그 자녀들의 이 문제도 같이 수사를 해야 되겠다. 예. 큰 덩어리의 둘은 이제 민주당도 지난번에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부정도 수사를 해달라. 세 번째는 대법원이 지금 사실은 많은 불법이 있어서 고발을 해놨습니다. 이 대법원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 그 세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는 맨 앞에 것만 주로 이제 보도가 되는데 사실은 뒤에 것들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시간이니까 또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총리님, 선관위에서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스스로 받겠다고 했다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땐 이 보안 점검이라는 자체가 좀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이 보안 점검이라는 게 뭐죠? 특히 이제 인터넷을 통한 해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안 점검을 해왔습니다. 자체 보안 점검도 하고 국정원이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민간에서의 보안 점검도 해왔고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새에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이게 불법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보안 점검을 계속 해왔었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국정원이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해서 북한의 해킹이 있었다 이런 자료와 의심을 가지고 보안 점검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선관위가 거부했죠. 그런데 이런 보안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부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같이 하거나 단독으로 하거나 이것도 다 저것도 다 거부해버려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총리님 보시기에 왜 거부했다고 보세요? 안에 챙기는 게 많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안에 우리 국민들의 투표 성향이랄까 이런 자료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었고 또 선관위가 잘못한 부분들 지난번에 이제 대선 때도 당일 사전투표 둘째 날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이런 자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숨기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지금 말씀하신 건 역시 개인 의견이 되시겠고요. 그렇죠? 뭐가 되겠다고요? 개인 의견. 그렇죠?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은 개인이 하지만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의견이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의 지혜가 집약된 의견이라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총리께서는 이 선관위에 대한 그 해킹 시도에 대해서도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확실한 좀 의견들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국정원에서는 북한이 해킹을 한 의심이 많다.
의심이 많다는 정도로 얘기했다는 거는 예. 내가 있다는 소리. 사실은 예. 국정원이 해킹이 선관에 대해서도 1년에 몇만 건씩의 해킹이 시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더더구나 이제 이 선거에 관련해서도 해킹이 있었다. 예.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보안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지. 예. 그것도 저것도 없는데 그냥 주요 국가기관에 대해서 국정원이 들어오겠다. 그거는 그렇게 쓸 리가 없죠. 예. 국정원이 판단 이렇게 하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총리님, 지금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요. 저희가 예. 전화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들으시죠. 예. 예, 지금 황교안 전 총리님과 어제 있었던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받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다시 좀 연결을 하고 연결이 되면은 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께서는 당 대표라는 말보다는 총리라는 얘기를 더 듣고 싶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도 좀 친숙해서 좋습니다. 예, 총리님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예, 저도 좋습니다. 자, 예, 그런데 어제 그렇다면 그 얘기는 이제 지내고 어제 언론들이 가장 관심 있었다는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중앙선관위의 전현직 사무총장 비롯해서 그 자녀들 또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했다는 논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선관위가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총리님 저 궁금해하는 것들 다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건가요? 제대로 된 조사라면 다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예. 그 직원들 아닙니까? 네. 조사하겠다는 선관위 간부들에 대한 조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검증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과연 제대로 되겠나? 예. 저는 사실 그런 걱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기관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B 기관, 공신력 있는 B 기관이 하는 게 맞거든요. 내용 자체 조사를 하겠다, 셀프 조사를 하겠다 이런 걸로 들려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이 시원하게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많이 보셨겠지만 총님이 보시기에 지금 가장 많이 되는 게 아빠 찬스 논란 나오면서 2030 세대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총님이 보시기에요. 이번 논란은 사람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병존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어도 잘하는 기관도 있는데 이것이 병존한 것 같아요.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또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하기는 감독 기능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회가 감시를 해야 되는데 국회가 제일 무서워하는 기관이 선관위원회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 관리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하니까 제대로 된 검증이 그동안 진행되지 않아서 이것들이 쌓여서 적폐가 돼버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번도 사실은 이제 제3자, 3기관의 검증을 받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요. 특히 자녀 문제들에 관해서는. 선관위 공식적 해명이 다 잘라내고 아주 핵심은 이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경력직 채용했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총리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절차라고 보십니까? 결과를 보면 됩니다. 결과가 자녀들이 또 3명이 다 이제 합격이 됐단 말이죠. 이거 쉽지 않은 것이에요. 말하기 좋아서 법과 원칙이지. 동시에 3명이 다 된다는 건 아마 확률적으로 말하면 있기 어려운 이런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잘못된 분들은 빨리 어떻게 보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관심을 안 받았다고 하시면서 한마디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대법원에도 쓴소리 하셨다고 그 말씀하셨죠? 선관위와 대법원 조직 봐서는 완전히 다른 조직 같은데 이게 어떻게 연결돼서 선관위한테 대법원 문제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거는? 근데 대법원이
지난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무효 소송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심리를 했거든요. 선거는 중앙선관위가 관리했지만 거기서 생긴 선거의 불복 문제, 선거 무효 소송에 관해서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 선거 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요. 법상 건 필수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거 재판하면서 180일이 아니라 지금 벌써 3년 가까이 돼버렸어요. 모두 126건에 대해서 이유 신청이 돼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검증을 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180일인데 그걸 놓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126곳 중에 처음 시작한 게 1년 2개월 만에 검증을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거의 한 1년 또 다 돼가지고 첫 번째 재판이 있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거부터가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대법관들이 그런 협의를 했대요. 126곳을 다 할 수가 없으니 5곳만 먼저 검증을 해보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는 그냥 같이 따라가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소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남의 심리한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다 퉁쳐버린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언제부터 법원이 이렇게 돼버렸는지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시간도 안 지키고 제대로 된 절차도 안 갖추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대법관들을 고소한 바가 이미 있는데 또 저희들도 이런 고소를 같이 해 나가고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좀 제대로 해달라. 대법원에 대한 대법관들에 대한 수사다 그러면 검찰이 또 수사가 제대로 안 돼요. 이것도 정말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뭐 그게 서민이든 민초든 대법관이든 장관이든 잘못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 이 원칙에 따라달라. 그것이 제 요구입니다. 총리도 하셨지만 또 대통령 대행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요. 어저께였습니다. 주말 민주노총 도심 대규모 집회 관련해서 얘기하던데 어떤 불법 행위 방치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또 용납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대통령의 언급은 노조 탄압이다 이렇게 볼 소지는 없을까요? 이제 대통령도 전에는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노조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 보장, 불법 필벌.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은 보장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불법인 것은 엄단한다. 이게 이제 기본 입장입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이 합법인 집회에 대해서도 합법인 사업에 대해서도 처벌하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불법에 대해서 엄단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것이고 공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하나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것이 말이 노조인데 이 노조는 노조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사관계의 유지 개선을 위한 집단 이게 이제 노조가 되는 건데 노조가 정치 행위를 하면 이건 이제 노조의 정당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노조가 미군 철수해라, 이석기 석방해라 이렇게 하면 이미 노조의 속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민노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이 따끔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나라의 양대 노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성을 따졌을 땐 좀 그런 요구 해도 되는 건 아닐까요? 요구. 그러니까 노조라고 하는 건 전에 이제 전교조가 법의 노조가 됐던 일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의 노조라는 게 그게 바로 불법 노조라는 거거든요. 예. 그 노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이 노조에 들어왔다. 지금 민노총의 행태에 관해서는 이것이 불법행위, 폭력이 이뤄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미 노조의 적법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름은 노조인데 실제로는 노조가 아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처벌한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노조가 노조의 본분을 유지한다면 예. 어려움이 있거나 힘이 들어도 그건 도와줘야 된다. 이게 이제 노동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예. 그 부분을 국민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기조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정확하고 적확한 것이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예. 그런 불법이 없는 노동조합 네. 이거는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예.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불법은 안 된다. 합법은 보장한다. 이 원칙이 맞습니다. 예. 총리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황교안 전 국무총리였습니다.